전북과 경북 지역까지 비가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성대모사 고수를 찾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려서라도 꼭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성대모사 고수다 하는 분들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호, 그런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본인이 꼭 도전하겠어. 네, 전국에 숨어있는 성대모사 고수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한 다음 그 다음 성대모사 도전이라고 쓴 다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성대모사는 가라. 새롭고 참신한 성대모사 대환영. 추석 특집 성대모사의 숨은 고수를 찾아라. 찰스님도 도전하십니까? 아우, 실망입니다.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DJ 펌디스 파리 지금 바로 신청 고고. 사실상 자세한 참여 방법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부 들으신 곳도 있고 못 들으신 곳도 있는데, 들으신 곳은 서울, 대구, 안동, 포항, 청주, 전주, 제주였습니다. 자, 2부는 전국 방송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5시 때 방송 못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우리 전국 방송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6시 뉴스, 첫 뉴스를 맞춰라.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오늘 0시를 기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됐다. 일본에 의해서. 김수민 평론가는 백색 국가 지정 배제 관련한 소식 중에서도 국내 정치권의 반응, 이것이 첫 뉴스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시 뉴스 첫 뉴스는 백색 국가 배제는 맞는데 일본 관방장관이 뭐 잘한 거다, 이거 문제없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 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뭔가 좀 톤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많이 연령대가 낮아졌어요.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 초등학생용 실로폰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건 김수민 평론가 심지어 음도 잘못 쳤어요. 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도 그렇습니다. 뭔가 반음 내려간 것 같아요. 아니, 어제까지 잘 있던 그 실로폰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KB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다 뒤졌는데 실로폰을 찾지 못해가지고 오늘 부득이 어린이용 실로폰으로 두 분의 정답이 아니었다, 오답이었다는 점을 또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한번 어느 날 좀 우리 오창석 평론가 죽기 전에 한번 맞춥시다. 죽기 전에는 오늘 거의 맞춘 게 아닌가. 뭘 맞춰? 저는 갔는데 사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뭐 그래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니까 오늘 퀴즈 문제 내주세요. 네, 오늘 퀴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베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에 실패한 미국산 이것을 일본이 구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농락당했다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구매하기로 한 미국산 이것, 밀, 벼와 함께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입니다.
쪄먹으면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요. 오. 이걸로 팝콘을 만들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유,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래요. 미국이 중국에다 팔지 못해서 남은 거 이거 좀 일본이 다 받기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거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의 예. 행보에 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울산시 북구에 있는 이화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네. 여기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 공장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울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이 해외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가동 중단을 한 다음에 국내로 복귀를 한 유턴 그렇군요. 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내 산업 활성화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경제적 자강 노선을 좀 힘주어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데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네. 그래요. 현대모비스. 요즘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대자동차그룹하고 많이 친해요. 예. 수소차를 또 어제 시승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수소 경제에 또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오늘도 현장 관계자에게 문 대통령이 우리 전기차, 수소차, 수소 전기차의 수준 이것이 세계 수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네. 하면서 좀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지소미아 이후에 네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브리핑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오창석 평론가. 네, 일단 이 개정안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는 공은 일본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에 양측이 타겟책을 찾아서 일본이 만약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일본이 시비 걸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송상하는 민족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일본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일본 측 입장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네, 입장을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정례 기자회견에서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던 그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죠. 안전 보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복 조치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뒤이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식 용어고요. 우리식 용어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네. 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다. 예.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네, 네. 일단은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발언을 해서 네. 예, 오히려 진짜 일본의 목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만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해서 저 백색 국가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의도였어요. 이런 일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정치적으로 수틀리면은
뭐 이렇게 도발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본 스스로 굉장히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416번 쓰시는 분. 수민 씨 팬입니다. 주차했으니 집에 올라가야 하는데 주차장에서 세 분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어쩜 이리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요즘 저 김수민 씨가 덤핑이에요, 덤핑. 덤핑. 빨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까지입니다. 네. KBS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B 그룹으로. B 그룹으로. 예, 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이 본인의 주차하는 네,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네. 모 종편 채널에 네.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차를 하고 있다고. 뉴스 속보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이 소식까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난 27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조국의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고졸이 되는데 바로 또 한영외고 특례 입학건이 기다리고 있다. 불법 드러나면 중졸로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한영외고 입학 역시 특례 입학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그 고려대, 네. 부산대 의전원이나 고려대 이것뿐만 아니라 한영외고 들어간 것도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2007학년도 특별전형 특례 입학 대상자가 정원에 7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 7명의 조 후보자의 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네. 따져보니까 현재 일반 전형에 응시해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전형이네요. 네, 그러니까 특례 입학이 아닌 셈인 거죠. 그리고 합격 날짜를 발표한 날짜도 합격 발표한 날짜가 특례 입학자와 일반 네. 전형 합격자 발표 날짜가 다릅니다. 네. 근데 조 후보자 딸은 일반 전형 합격자 날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조 씨를 진학 상담했던 네. 입시학원 관계자가 오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네. 실제로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마무리할까요? 예,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민해한수로. 네, 일본의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외교에 대해서 뭐 다 적용되는 이치일 텐데요. 상대에게 먹물을 뿌리면 자신도 까맣게 젖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청문회가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텐데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보고 싶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청문회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다. 그렇게 네. 남기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미세 뉴스 보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제 개정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내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선거법 날치기 폭거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백세 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한국을 백세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이콧 결정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선언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 인생, 조국 펀드,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이익 설계 구조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일갈.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위공직자, 공수처라고 하죠. 고비처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공공변호인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자제 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조리 반대입니다. 교육사다리를 허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사법개혁에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것이 실종된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제일 1차적 핵심적인 법치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보다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개인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도 요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께서 살아오신 그 역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분이.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저는 참 어떻게 그렇게 위선이다, 가식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좀 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조국 교수가 굉장히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웅동학원도 던지고 10억 5천이라는 사모펀드도 던지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던지는 모습은 그 진정성은 좀 받아들여 주셔야.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합병이 이루어지면 최소 40배 내지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최소 10억 5천만 원의 4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 시작된 일입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백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는 소위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미는 정미경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지금 조국 씨는 개인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가족의 재산을 지켜야 돼. 이 돈이에요. 핵심이 정 의원님,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이분은 최소한 구속이에요. 특검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깜빡 가야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청와대와 법무부는 전혀 몰랐던 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특검으로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 검찰 못 믿겠다는 이야기. 당내 특검 선도사는 단연 나경원 원내대표. 입만 열면 특검 불가피. 저희는 이것이 특검에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 인생.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네, 오디오 파노라마와 함께 들으신 노래는 삐삐밴드의 유쾌한 씨의 껌 씹는 방법이란 노래입니다. 껌 중에 껌은 특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실로폰을 오창석 씨가 이걸 두고 가나 저쪽으로. 나 참 사람 혼자밖에 없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받고 왔어. 아이고 나 참 이거. 내일부터 오창석 씨도 출연료 좀 깎아요. 나 참 이 사람이 도움이 안 되냐. 예. 자, 오늘 정답은 옥수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팔려다 못 판 옥수수, 지금 일본이 다 뒷감당하게 생겼는데 정답은 옥수수였습니다. 자, 5215번 쓰시는 분 정답 콩. 네. 너무 저렴하네요. 실로폰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05번 쓰시는 분 옥시시. 네. 어느 지방의 사투리인 것 같죠? 옥시시. 예. 권영목님 너무 나가셨네. 깡냉이. 자, 그리고 2861번 쓰시는 분 정답은 고구마. 네. 그리고 5975번 쓰시는 분은 수수깡. 자, 6788님 맞히셨어요. 옥수수입니다. 자로 잰 듯이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옥수수. 저 비만인 분들한테는 옥수수가 썩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자제하지만은 있으면 뭐 10개가 뭡니까 20개도 먹죠. 옥수수. 예. 권영목님 이제 일본 가면은 팝콘 그냥 줍니까? 예. 알 수 없죠. 예. 6995번 쓰시는 분 옥수수입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득을 취하는 트럼프 정부. 정말 얄밉네요. 미국 국민들은 달리 볼 거예요. 장사 너무 잘한다. 이렇게 또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4463번 쓰시는 분 운전 중에 옥수수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운전 중에는 문자하지 마셔야죠. 예. 7438번 쓰시는 분 옥수수는 가마솥에 삶아낸 국산 찰 옥수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우린 수입하지 말자고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옥수수 맞히신 분들 참 서글퍼집니다. 예, 서글퍼져요. 예. 자, 윤여은 씨 연결해서 교통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은 씨가 바쁘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6시 28분 지나고 있어요.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네, 당은 별로 안 바쁜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어서 오세요. 섭섭한데요. 그래요? 당도 바빠요. 당도 바쁩니까? 저희가 의원수가 적다 보니까 예. 저희 의원님들이 다 일당백의 역할을 하느라고 그래요? 정말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건 때문에 뭐 아주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좀 많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손학규 대표가 어제 뭐 국회 계단 앞에서 한 말씀 하시던데요. 오늘 낮에 오늘 낮이었습니까? 사퇴 촉구 대회를 했고요. 네. 뭐 이제 아무튼 국회 청문회 일정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말씀은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이 없다는데 바른미래당 때문에 아무튼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3일을 계속 요구했고, 뭐 3일 동안 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뭐 8월 30일 이전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서 2일 3일 하자 이틀로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법사위 간사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9월 2일, 3일 이틀 하기로 했는데 어제는 뭐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자기네는 2일까지가 법정 시한인데
그 3일로 하루 더 하기로 했으니까 법정 시한을 넘겼으니까 못 받겠다라는 또 입장을 가지면서 마치 이게 또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였고요. 송기현 간사가 예, 법사위 송기현 간사님이 예. 이제 그 합의를 해온 거죠. 민주당 2일, 예. 3일 예, 민주당에서. 근데 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원내대표가 틀었을까요? 그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하고 원내대표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위임을 받아올 때 네. 이 일까지만 하고 이 일을 넘기지 말라 뭐 네. 이렇게 이제 받아왔는데 협상하다 보면은 예. 뭐 자기 주장만 끝까지 하다 보면 관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네. 협의하다 보면은 좀 융통성 있게 하다 보니까 3일까지 했는데 저는 뭐 3일 물론 뭐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네. 송기현 간사도 3일로 아마 하루 넘겨서 더 하는 걸로 했었을 텐데 뭐 아무튼 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그거를 못 받겠다라는 식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지만 결국은 예, 다시 수용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꾸로 됐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참 제가 보기엔 양쪽 다 명분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꾸 이 청문회를 더 쟁점화시키고 논쟁거리로 만드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 때문에 뭐 피의자 신분이 된 후보자를 어떻게 청문회를 하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자신들이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수사 빨리 하라고 촉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피의자 됐으니까 청문회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아니 네. 왜 그랬을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뭐 물론 그 내심을 모르겠으나 제가 추정하건대는 네. 이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료 제출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다 가져갔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없다. 네. 또는 이거 내면은 검찰에 불리할 수 있으니 그 검찰 수사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못 내겠다라고 하면 네. 그거 역시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음모론도 뭐 아주 설득력이 없지는 않겠네요.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나름대로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네. 증인이나 자료들이 없이 조국 후보자 혼자 나와서 그냥 조국 후보자가 말로만 해명하게 만드는 그런 맹탕 청문회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준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소나기에 쥐고 이 검찰 개혁을 또 흔들려고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가능.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저는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이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의 많은 의혹들을 아무튼 정리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 합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어떤 도덕성과 또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청문회를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반드시 청문회는 개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이배 의원도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청문위원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가족과 관련된 의혹 등이나 딸의 부정 입학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도덕성 자질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더 이끌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 분열을 시키는 그런 강경 발언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 관련해서 이제 뭐 친일 반일 프레임을 이제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논리의 글들을 쓰거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저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발언일까라는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만일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당연히 검찰에 지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특히나 네. 이미 지난번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그 조직적인 어떤 그 반발의 의견을 가지고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네. 반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이 검찰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런 검찰을 반발이 나오면 그거를 잘 설득시키고 달래고 가기보다는 예. 그 반발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며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신들은 적폐다라는 뭐 또 그런 적폐 프레임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면 내부적인 갈등을 더 조장하고 오히려 검찰 개혁의 방해의 요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수사의 지휘권을 사실상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합리적인 처신이었느냐 이게 따져 물으실 생각이시군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부를 따진다면은 물론 더 다른 인사청문회 하면서 네.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답변 듣기 전엔 판단 안 한다. 예. 특히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도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물어볼 네.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내부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방해 요소가 안 되게끔 자신이 네. 잘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믿고 당연히 또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은 예. 인사청문회를 거쳐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조국 후보 사퇴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예. 저희도 뭐 아까 전에 그 당에서 사퇴 촉구대에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 예.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나온 그런 도덕성 자질, 가족들의 의혹만 가지고서 정당에서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또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청문회 결과를 보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최이배 의원의 전문 분야기도 한데요. 사모펀드, 금융 이런 계통은 또 우리 최이배 의원만큼 또 전문가가 사실 국회에 없어요. 예.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거의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조국 후보의 무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진 않았지만 거의 그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진짜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금 입장으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가 이 펀드에 가입한 이유가 결국은 자신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주식을 팔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두 채 가지고 있던 것을 한 채 팔고 그래서 그 돈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걸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은행에 예금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펀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뭐 했다고 봅니다. 뭐 그거 전혀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뭐 이게 지금 가족들로만 구성된 펀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뭐 가족들로만을 구성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공모로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이렇게 사적으로 만드는 펀드가 사모펀드인 것이고 거기에 당연히 가족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펀드의 운영에 있어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과연 관여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관여했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자산운용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 투자자하고 얘기를 대부분 하진 않습니다.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믿고 이제 우리는 투자만 하고 그러면 알아서 운영을 하겠거니 했는데 얘기 나온 것이 이제 오촌 조카가 이 펀드의 그 자산 운용사에 굉장히 깊게 관여가 돼 있고 또 펀드 운영에도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촌 조카가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어서 조국 후보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다, 뭐 크게 그런 의견을 투자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데 만일 나눴다고 하면 그때는
투자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네. 수익률을 높이는데 뭔가 그런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리한 시선으로 물어보실 텐데 최이배 의원께서 활약하시는 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오늘 또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24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해 제1지선 김해 쪽으로 가락 1,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지수 쉼터 4차로에서는 화학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 남천안 나대목 2차로에는 낙하물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회덕분기점 부근 4차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과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김포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이후 판교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청계요금소 일대 6km 정체입니다. 반대쪽은 평촌에서 수리터널과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또 노우지 분기점에서 김포요금소와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굉장히 밝은 코너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뭐 이슈들이 하나도 밝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모셨습니다. 요즘 저작거리에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다 최강자 양지열의 양, 이현경의 양언이설 시작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수라도 좀 치세요. 네, 박수. 네, 알았어요. 네. 분위기라도. 이게 업이 안 돼, 잘. 아니, 밥값을 하고 가야죠. 밥값을 제가 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잘 노시네. 굉장히 허탈하게 웃으신다.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여자애가 또 저렇게 그런다 아마 그러실 텐데. 아니 어떻습니까? 여기 여자애 남자애가 어디 있어요? 앵커는 좀 이렇게 좀 북돋아줘야지. 게스트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것들 하는 이런 웃음을 주면 어떡해요. 아버지의 미소인데 아버지. 두 분이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반가우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 압수수색 이야기. 지금 뭐 모든 뉴스를 다 덮었어요. 갑자기 검찰이 한순간에 이 뉴스의 주인공 자리를 꿰찼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뭐 또 법률가시니까 궁금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나오신 분들께 다 한번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압수수색은 왜 들어갔을까요? 뭐라고 들어가시던가요? 네?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뭐 다들 달라요. 근데 저는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워낙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변에 뭐 법조인들도 다 얘기를 다르게 하고 해서 굳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단 저는 어쨌든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부정적인 부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그러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촉발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예를 들어서 부산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를 당하기는 업무방해하고 뇌물적으로 당했는데 본인들이 사실 찾아봤더니 업무방해된 게 없다라고 스스로 내부에 따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당사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 들어가서 피해 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이제 특수 위부라고 하는 그야말로 현재 검찰에서 가장 뭐 잘 실력 있고 날 잘 드는 날 이런 칼을 들었어야 될 이유가 뭐였냐 이유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검찰이 어떤 뭐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정치적 사안 이 사안에 대한 해결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언제 검찰이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렇죠. 지금 여의도에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검찰로 가 있는데 네네. 이거 작심하고 검찰이 뭔가 칼이 들기 시작하면 정치판이고 어디고 다 검찰이 그냥 쥐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정치권 시끄러워? 내가 종결사가 돼줄게. 예, 종결자가 돼줄게. 예, 의원님들 이리 좀 와보시죠.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지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형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마지막에 동원돼야 될 해결 수단인데 그 너무 앞선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업자득입니다. 정치권이.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업자득이에요. 예.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법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검찰개혁 막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 양쪽이 날이 선 그 칼을 잘 길들여보자라는 건데. 검찰이 그 개혁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개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러려고 검찰 개혁 하자는 거 아니었어라는 얘기가 검사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 독립시켜 둔 다음에 정치권 눈치 안 쓰고 우리 지금 수사할 거야.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선례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 오늘 그 KBS 1라디오에 나온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분 말은 지금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분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때 어떻게 압수수색하느냐. 그래서 임명 전에 털었던 거다. 근데 저는 그거가 맞다면 검찰이 물론 특수부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또 김성열 검찰총장 스타일이 그렇게 질질 끄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특성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그게 맞죠. 그게 아니고 뭐 임명이 되건 안 되건 시간 질질 끌고 오래 걸리고 이게 막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찰발 뉴스들이 막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그거는 이제 검찰에도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란다면 저는 이제 좋지 않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이런 것까지 검찰이 들어가야 될까 싶을 만큼 모든 의혹 관련 부분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게 오히려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표적을 정해놓고 문제를 삼으려고 했다면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탁 찔릴 텐데 그냥 저것까지 굳이 왜 보지 싶은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의혹 해소가 되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긴 해요. 2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입시, 지금 입시가 가장 그 치열한 여야 간 공방 포인트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핵심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입시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그 검찰 수사로 규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 입시라고 하는 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남들이 보기에 기득권을 힘입어서 입학을 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아까 업무방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 관계에 조국 후보자가 뭐 전화라도 한 통 했다. 가가지고 잘 봐달라고 했다. 뭐 어제 보니까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봉투를 줬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사실상 그런 법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정황이 아니라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밝힐 수 있다요? 그런 거는 뭐 이게 만약에 진짜 뭔가 그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전화를 했다든지. 그래도 그게 업무방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방해 정도죠. 그럼 업무방해로 가버리면 그게 2008년, 2009년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조국 후보자의 신분이 뭐죠? 서울대 교수죠. 또 당신은 이명박 정부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이거를 그 일단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게 검찰 수사가 그 부분이 또 좀 아이러니한 게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못 해요. 업무방해가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2008년 일은. 그러니까 그게 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좋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겠노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검찰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정치권이 됐든 뭐 언론이 됐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었던가. 결국 검찰이 우리 어떤 최후의 보루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입시생을 둔 엄마 아빠들은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 플랜을 짜주고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거 자체가 사실 보통의 엄마 아빠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의 입시 관련된 내용을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아빠가 서울대 교수님이고 또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인턴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법적으로 아빠가
그런 지위에 있어서 내가 아빠 주변 사람들과 그런 일을 했다. 이거 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만약에 어떤 일이 새로 생겼어요. 그 부탁을 해야 될 곳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 학교 일이니까 학생이 이제 어떤 이른바 스펙이라는 걸 쌓으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볼 때가 엄마 아빠 주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기업에 다니는 뭐 간부 사원이었다면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아이 데리고 방송국 구경을 시켜준 특혜는 좀 베푼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저도 구경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선을 넘어가서 정말 불법적이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걸 되게 안 되는 걸 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밝히는데 굳이 검찰에 나서야 됐을까 싶은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특히 특수부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중점을 두고 볼 사안은 아무래도 사모펀드. 사모펀드 부분으로 보여요. 사모펀드를 이제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 일단 그거는 민정수석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사모펀드라는 데가 이게 제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아름으로 돈 모아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그쪽에 탈이 많이 나는 곳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비정상적인 어떤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혹은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고위공직자인 조국 후보자가 이제 고위공직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주를 하거나 기업을 불릴 수 있었던 측면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해서 뭐 전멸 신호. 이게 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나름대로 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럴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다 열려 있지만 저는 낮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았을 텐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했을 수는 있죠. 이름을 팔아먹었을 수는 있죠. 아니 이거 말이야. 조국 수석이 투자한 거야. 우리 오천영님이 조국 수석이야. 이랬을 수, 이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은 해야죠 분명히.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기 조국 수석을 팔았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조국 수석에게는 조국 후보에게는 적용될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직권남용은 아니더라도 글쎄요. 그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조국 후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국 책임을? 아니죠. 그게 조국 후보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뭐 전화라도 한 통 진짜 내가 뭐 민정수석 조국 맞습니다. 뭐 이런 거 했으면 책임을 묻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참 관리를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초강경 수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검찰 개혁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검사들은 사실 참 그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도 굉장히 센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개혁하려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니 뉴스에서 온갖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저렇게 저대로 저 상태로 우리의 상관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아마 있었을 거고. 근데 그 말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는 법무부 장관 자체가 검찰과 인연이 끊는다. 검사들도 법무부 파견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불과 직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다 법무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상 검찰청 내에 법무부라고 했었는데 법무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청 법무부. 그래요. 법무부 검찰국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무부가 부서가 법무부란 부서가 검찰 내에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의 하부 조직인 것처럼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인터넷은 난립니다. 난리예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조국 힘내세요. 이게 나오는가 하면 조국 사퇴하세요. 이것도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 아웃. 요게 지금 네이버 다음 검색어 1위인데
사실 3시에 항상 행동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3시쯤에 어제 오후 3시쯤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걸 이제 검색어로 올려보자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급상승 검색어로 어제 오후 2시 한 3시쯤 검색어로 이제 1위를 하면서 조국 힘내세요가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또 조국 사퇴하세요. 이게 이제 문구에 올라서 계속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국 힘내세요에서 가짜 뉴스 아웃으로 실검 만들기 2막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요. 한 최근에 포털 사이트에 일하는 여성들이 등장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 거기 대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네. 검색 진실은 그 사람들이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 키보드 앞에 앉을 때 나온다. 힘은. 예, 왜냐하면 이 검색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진짜 말로는 다른 얘기를 해도 정말 궁금한 건 검색어 넣어보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뭐 이 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네. 일정한 부분만 보여지게 되어 있지만 네. 검색어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속마음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지금 팽팽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고유정 씨도 그 검색어 때문에 검색어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속마음을 다 들통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누리꾼 사이에 이런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인데 말이죠. 네. 그래요. 그 조국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인터넷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그 언론의 보도, 우리 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속보 주차장에서 주차 중.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것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만 기자들이 약간 내몰린다고 해야 될까요? 소속 회사들로부터 누가 단독하면 단독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라도 이만한 거라도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게 단순한 특정 욕심이 아니라 정말 시달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기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죄로 막 쏟아내는데 중요한 건 그 기자님들 그게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때도 있다라는. 두 분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